안녕하세요.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현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에게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. 먼저 타이밍, 두 번째로는 교과냐 종합이냐 수능이냐, 세 번째로는 성적대별 지원 전략, 네 번째로는 원서를 언제 쓸지를 생각해 보고요. 다섯 번째는 몇 가지 팁을 안내해 드린 후 재수에 대한 짧은 고온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타이밍! 지원 전략은 언제 결정할까요? 여러분들 자소서가 없지요? 몇 년 전에 자소서가 사라졌습니다. 자소서가 여름방학 때 굉장히 많은 역량과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이었는데요. 자소서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생겼죠? 여름방학 때는 되도록이면 자료를 넓게 보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 정확히 수시 몇 개 쓸지 6개 쓴다 라고 하고 6개를 정확히 맞추는 거는 모의수능 이후에 하는 걸로 추천해 드립니다. 여름방학 때는 일단 여기저기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고 자기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열심히 찾아봐도 되고요. 모의수능 이후에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가 많으면 좋겠죠? 그래서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히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교과냐, 종합이냐, 수능이냐, 지원 전략은 어떻게 결정할까요? 교과냐, 종합이냐, 수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소서가 없습니다. 그래서 교과와 종합과 수능의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. 내가 교과를 준비했다가도 종합으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교과와 종합과 수능을 같이 놓고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. 이 결정은 9월 모의수능 이후에 9월 모의수능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. 수능 점수가 높다면 수시의 지원 전략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되겠죠? 수능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좀 더 수비적인 방법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짜야겠죠?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본다면 9월 모의수능 이후에 지원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교과와 종합과 수능의 비율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. 방학 때는 최소 10개 대학 이상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9월 모의수능이 잘 나온다 라고 하면 10개 대학 중에 좀 안정권으로 분류했던 수시 대학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고요. 내가 9월 모의수능에 나오지 않았다면 좀 더 안정적인 대학 위주로 지원하는 게 좋겠죠. 그런 지원 전략을 좀 세우는 데 있어서 수능 9월 모의수능이 중요하다는 얘기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때 최소한 10개 대학 이상을 수준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에 따라서 교과를 종합을 몇 대 몇으로 넣을지도 결정을 해야겠죠. 내가 수능 최저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교과를 좀 더 써도 되고, 수능 최저에 자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종합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지원 전략을 짜야겠죠. 그래서 9월 모의수능 때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전략 결정 시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대학을 10개 정도 생각하실 때 대학의 하한선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. 보통 내가 가고 싶은 대학, 어느 정도 목표하는 대학을 먼저 생각하고 대학을 포트폴리오를 짜는데, 먼저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, 이런 경우에 이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지원 전략의 하한선을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교과 전형을 하한선으로 정하면 매년 그 교과 전형의 70%, 90% 커트라인들이 좀 공개되잖아요. 그런 걸 기반으로 내 합격, 불합격이 좀 안정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추천하는데, 학종은 변동성이 큰 점 때문에 또 추천을 좀 부족한데, 학생마다 좀 다르겠죠. 그래도 되도록이면 리스크가 좀 작은 전형으로,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되도록이면 교과 전형이겠지만 좀 하한선을 먼저 정해놓고 입시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게 어떨지 추천해 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학종 나르시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.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자기 학생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이 활동에 대한 추억, 이 활동에 대한 기억이 나를 되게 감동시켜가지고
학종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올라가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방학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선생님, 학생 또는 뭐 어떤 뭐 그걸 예, 어떤 다른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자기 생기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종과 교과와 수능의 그 비중을 정함에 있어서 내 생기부의 수준이 영향을 주겠죠. 그래서 내 생기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. 좋은 생기부는 제 판단으로는 주변에 있는 친구가 봐도 좋다라고 평가할 겁니다. 그래서 친구끼리 한 번씩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. 어떤 신뢰가 가는 선생님이나 뭐 신뢰가 가는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한번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본인의 생기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조금 나르시즘에 위험하다. 자,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.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. 누가 뭐라더라 라고 하는 정보는 누구든지 아는 정보입니다. 굉장히 위험한 정보죠. 노출된 정보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몇 등급 대가 요 대학에 갔다더라라고 하면 그 정보는 오픈돼 있을 경향이 좀 높고요.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정보는 스스로 찾아보는 게 좋고요. 정보가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죠? 어디가를 통해서 입시의 정보를 좀 스스로 찾아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적별 지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. 일단 상위권 친구들은 찐농어촌이 지금 정시에 많이 몰려있다는 걸 알죠?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위권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합니다. 농어촌 친구도 수능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농어촌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고요.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정시 농어촌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직윤 교과 전형도 유리합니다. 그래서 대입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때 대부분 학종이죠.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다 고른기회,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는 고른기회 전형 대부분 다 학종이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, 직윤 교과 전형 있고요. 그리고 정시 농어촌까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은데요. 그래서 9월 모의 수능이 중요한 겁니다. 9월 모의 수능이 자신감 있게 나오면 그 지금 공부해야 돼요. 자신감 있게 나오면 직윤과 정시농어촌에도 영향을 주겠죠. 쓰는데 자신 있게 쓸 수 있겠죠.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자신 있게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수능 점수가 키워드다. 하지만 수능을 좀 잘 못 봤다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수능 최저를 좀 낮은 쪽으로 좀 지원을 하면 좋고 정시농어촌을 좀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수시 고른 기회를 좀 하향 지원하는 것도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. 일반 학종과 논술은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유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는데요.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농어촌 특별전형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고른 기회 전형과 직윤, 정시농어촌 이 세 개 위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. 자, 중위권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수시 고른기회 학종과 교과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대학에서 조금 벗어나면 또는 인서울, 인경기 대학에서 좀 벗어나면 농어촌을 교과로 뽑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. 이 중위권 학생들은 교과로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이 요즘 정시로 많이 넘어가서 수능 공부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고 시험 문제들도 수능 위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좀 약간 수능 최저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수시 고른 기회 학종과 교과 전형과 함께 일반 교과 전형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. 수능 최저를 좀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맞추는 대학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많거든요. 그런 대학들도 한번 중위권 친구들은 일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시농어촌이 있는데요. 최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농어촌 TO를 처음부터 깔아서 몇 명 뽑겠다라고 하는데 그 점수대까지 중위권 친구들이 갈 수 있다면 맞을 수 있다면 정시농어촌도 공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까는 그 인원을 중위권 대학들에서는 많이 볼 수 없고 중위권 대학들은 수시에 충원되지 않아서 넘어온 미충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중위권 대학 수시
미충원으로 정시 뽑는 농어촌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수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게 좋고요. 중위권도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를 기반해서 일반 교과 수능 최저 또는 정시농어촌이 가능하다면 지원 전략을 수시 고른 기회 학종과 교과 전형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보면 좋겠죠?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 수능을 완전히 내려놨다면 앞에 말한 수시 고른 기회 일반 교과 하향 지원하시고요. 수능을 조금 자기가 받을 수 있다. 각 대학마다 수능 최저 일반 교과 있거든요.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 위주로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자기한테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지원 전략할 때 좀 공격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하위권 친구들은 수시 농어촌 대부분 다 교과입니다. 비수도권 대학들은 농어촌을 뽑을 때 대부분 다 교과로 뽑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 수시농어촌 대부분 교과와 일반 교과의 커트라인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대학을 좀 선호한다라고 하면 농어촌과 일반 교과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면 두 전형을 다 교과로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하위권 친구들도 정시농어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. 기본으로 깔려있는 대학은 거의 중해권 대학들, 비수도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충원으로 넘어오는 인원이 은근히 많습니다. 물론 커트라인도 높지 않은데요. 이 정시농어촌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수능을 내려놓은 학생과 수능을 내려놓지 않은 학생 중에 수능을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라면 한번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대부분 대학들이 농어촌 점수는 좀 약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데 그래도 일부 대학들은 좀 공개를 하거든요. 공개하는 대학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자료를 보신 다음에 요 정도 수준이면 요 정도 수능 수준이면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기준점을 좀 설정하시고 수시 지원할 때 하위권 친구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원서는 언제 쓸까요? 대부분의 학생들 원서를 좀 빨리 씁니다. 왜 빨리 쓰죠? 저 대답이 아니게 물어보는 거예요. 왜? 원서 마감일에 써도 농어촌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원서 마감일 그 다음날 농어촌 서류를 발송하면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물론 몇몇 대학은 원서 마감일에 보내야 합니다.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서를 쓰기 전에 꼭 한번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. 농어촌 서류를 언제 보내야 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촌은 경쟁률이 높지 않잖아요. 마지막 날 오전에 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경쟁률이 대충 어떤 흐름이 감지된 이후에 쓰는 게 워낙 농어촌 경쟁률이 좀 낮은 거기 때문에 변수가 높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2명 모집에 10명 들어온 거랑 2명 모집에 4명 들어온 건 반드시 그 입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원의 그 흐름을 좀 보시고 쓰시는 게 좋고 첫날에 꼭 써야 된다 그런 압박감을 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내가 이거 굉장히 하향 지원이다 자신 있다 말리진 않겠는데요. 저라면 마지막 날 오전 또는 그 전날 저녁 이럴 때 쓰고 농어촌 서류는 기한 내에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서 마감일이 다르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. 그래서 뭐 뒤에 지원 마감이 끝나는 대학들을 아무 생각 없다가 원서를 뭐 안 남기거나 경쟁률이 낮은데 원서를 넣을 게 없어. 6장이 다 썼어요.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넉넉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가면서 그 10장의 원서를 좀 잘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좀 역량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10개 대학 최소 10개 대학은 준비해서 자기의 지원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고요. 앞에서 쭉 한 말과 동일하죠. 경쟁률을 충분히 살피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재수에 대한 짧은 고언인데요. 9월 모의 수능 보고 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. 지금 내가 속도가 붙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균형을 찾아야 될지 여기까지인가? 재수는 대학 다 떨어져도 하지만 대학 가서도 자퇴 휴학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요즘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한 친구들도 정시가 워낙 늘어났다 보니까 이렇게 재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9월 모의 수능 보고 뭐 사나흘 시간 동안 시간이 막 3초, 4초 만에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. 사나흘, 70시간, 80시간 그 시간 동안 천천히 고민하는 시간, 내 자신감에게 물어보고
한번 도전할지 멈춰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길 바랍니다. 대학 가서도 재수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빈 교실에서 조용히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